자, 문제 풀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교재 71쪽이 되겠죠? 2021년 지방직 11분부터 앞전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갑니다. 다음 내용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왕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 경전과 중국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실에 이르러서는 잘 알지 못하니 매우 유감이다. 중국 역사에 우리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하게 실리지 않았다. 또한 삼국의 고기 옛날 기록에는 문제가 거칠고 졸렬하게 빠진 부분이 많으므로 이런 까닭에 임금의 선과 왁, 신하의 충과 사학, 국가의 안위 등에 관한 것들을 다 드러내어 그로서 후세 권계를 보이지 못했다. 마땅히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줘 해와 별처럼 빛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145년 김부식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삼국사기잖아요. 삼국사기 책을 썼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삼국사를 썼습니다. 진삼국사기 연표라고 불러요, 이것을. 그러니까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떻든 부분이 부족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걸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네, 왕에게 보고 또는 알려주는 글이다. 알림 글이다 보시면 돼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왕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 1145년, 즉 고려 인종식이니까 인종에게 올린 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이 역사에 대한 설명 옳은 거니 뭐야?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 고르면 되겠지. 1번. 불교를 중심으로 신화와 설화를 정리했다. 1번 질문 볼까요? 이련의? 그렇지. 삼국유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 원간섭기에 충렬왕식에 썼던 것도 기억 다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기전철 서술하였다. 삼국사기는 유교적 관점이다. 이거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죠. 뭐가 있나요? 성리학적 관점에서는 책이 뭐죠? 이재현의 사략. 이재현의 사략.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거 물어볼 때 유교적 관점 삼국사기, 성리학적 관점 사략. 시험에 나온 걸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 예상된 문제들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군조선을 우리 역사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삼국사기는 당군조선 안 나옵니다. 당군조선은 삼국유사에 나와야 됩니다. 진흥왕 때 4번 진흥왕의 명을 받아 거칠부가 편찬하였습니다. 거칠부가 어디죠? 신라 거죠? 신라 누구? 진흥왕 때. 거칠부의 국사나면 항상 진흥왕 물어본다. 꼭 이런 거 알아셔야 되니까 왕도 알아야 되고 시대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 수 있죠? 역사책. 삼국시대 역사책. 4세기, 6세기, 7세기. 가장 빠른 거죠? 여기는 어디죠? 그러니까 최고 전성기가 이거거든요. 물론 고구려는 전성기 5세기죠, 맞죠? 5세기 역사책이 없어요. 그래서 백제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죠? 여기 누구죠? 거칠부에? 그거는 많이 모르더라, 사람들이. 전례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아쉬운 점이죠.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이 분명히 이 책을 참고문은 잡았을 거거든. 그죠? 참고문 전례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이다. 전성기 때 써졌습니다.
전성기, 백제 전성기, 신라 전성기, 고구려는 장수왕 강격상이 있지만 여기도 6, 7세기 영향왕도 되게 괜찮은 시기였거든요. 정확하게 600년씩 다 알아두셔야 돼. 4세기, 6세기, 7세기. 왕도 잡아야 돼. 백제 신라. 여기 누구요? 군, 초고. 여기 누구요? 진, 흥. 그 다음 뭐예요? 기초적인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가셔가지고. 됐죠? 문제 12번 가보도록 하죠. 판서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욕심이 많아서 계속 판서하고 있습니다. 12번 가봅니다. 밑줄진 이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문무왕이 애병을 지나보고자 가문사를 처음 창건하려 하였으나 끝내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용이 되었습니다. 뒤이어 즉위한 이 왕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 그 절 뭐라 부르죠? 가문사,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다의 용이 되겠다고 바다에 묻혔죠. 바다의 용이 돼서 얼마나 헤엄치나 고생하겠어요. 그래서 가끔 시로 들어오세요, 가문사에. 그죠? 가문사에 앞에 이렇게 물길을 터놨어요. 이렇게 바다에 했다면 힘드시면 와서 가문사에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나중에 신라 가문사를 한번 가보시면 지금 탑만 남아있는데요. 탑 몇 개 남아있고, 가문사 탑이 쌍탑이에요. 이렇게 양쪽에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걸 쌍탑이라고 불러요. 통일 이후의 탑들은 거의 대부분 쌍탑을 만들어요. 왜?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하나가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신라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꿈과 현실이 하나가 됐다. 신라 통일 이후에는 중요 건물에 탑을 두 개로 만든다. 마주보고 있다. 이걸 쌍탑이라고 한다. 쌍탑은 무조건 뭐야? 통일 전이야, 후야? 후라고. 근데 이게 사찰 갈 때 공부하는 공부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탑을 먼저 보는 거야. 오, 탑이 두 개네. 통일신라 이후네. 여러분 머리 확 들어오잖아. 그 다음에 절을 갔는데 이렇게 계단이 있어. 1단, 2단, 3단 이렇게 계단이 있어. 올라가는데. 뭘까? 이걸 기단부라 불러. 기단부. 한 단계 둬야겠다. 한 단계 둬야겠다 뜻이에요. 가끔 우리 옛날 건물들 가면 담 있지, 담. 담벼락 있잖아. 담 기단부가 어떻게 1단, 2단 하고 난 다음에 벽에 쭉 올라간다. 돌이 올라간다. 기단부 1단, 2단, 그 다음에 쭉 돌 올라간다. 뭐야 되는 거야? 한 단계 둬야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만드는 원인도 하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다. 문제 풀죠. 근원이란 독자적 연호, 법흥왕입니다. 근원이란 독자적 연호를 처음 사용했다. 신라 법흥왕. 국악을 설치하여 신문왕이 되는 2번이 되겠네요. 백성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제급했다. 성덕왕. 3번 집은 성덕왕이 되겠습니다. 정전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연수유답이라고도 불러요. 정전을 연수유답이라고 불러요. 정전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법적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아니, 내가 국가의 땅을 농사 짓고 있어. 근데 국가의 왕이 바뀌면 땅 우리가 가져가게 빼앗아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농사 짓을 땅이 없앤다는 얘기야. 그 시기에 농사 짓는 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좀 상업이 발전되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법적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토지를 줬다는 얘기는 공짜로 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없는 토지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또 있는 토지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기존에 농사 짓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나에게 줬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늙어 죽을 때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마련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네 번째,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에 올랐다. 김춘추. 태종 무해랑에 대한 얘기지. 페이지 넘겨보세요. 13번 갑니다. 미줄진 왕의 제2까지 선사실로 오른 것은 왕은 노론과 소론, 남이를 두루 통용하였으며 젊은 관료들을 재교육시켜 초계 문신제, 밑줄 그어야 되겠다. 답 나왔네 벌써 뭐. 이거 몇 번이야? 문제 13번.
초계 문신제 하면 떠오르는 단어 누구죠? 영조예요, 정조예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뒤에 또 답이 나올 만한 게 또 있죠. 서울 출신의 유능한 인사를 규장과 금성을 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좀 배운 사람 것들 얘기해봐. 정유? 절목? 누가? 서울? 몇 사람? 4인방이 문과 응시에서 합격시키게 만드는 방법이잖아. 서울대는 어떻게 잡과라든가 문과밖에 못 보잖아. 문과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 정조입니다. 동학창시, 이건 철종 때 최재우죠. 1860년. 대전해통, 흥선대원군. 법도 이제 마지막 종착점이죠. 신해통공. 네. 정조 정정주간을 신해통공이죠. 네. 신해통공입니다. 이게 뭐예요?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상인 주변에 누구나 상행위를 오픈시키는, 누구나 다 장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목적은, 이와 같은 목적은, 신입통굴을 할 목적은 노론의 정치 자금을 끊는 거예요. 노론으로 들어간 정치 자금을 최소화시켜주면 노론의 금전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노론을 견제할 목적이죠. 노론의 견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의 통공이다. 뿐만이 아니라 유견 주변에 장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줬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틀어준 거죠. 일종의 이민 정치이기도 하다. 답은 3번. 홍경래만이 발생하였다. 순조 때, 이건 1811년 연도 대오지해야 돼요. 순조 때 1811년에 홍경래만이 발생했다. 순조입니다. 봐봐. 홍경래의 난에도 쭉 사료를 던져줄 거야, 이렇게. 평서대원수. 어쩌고 저쩌고. 이게 가장 큰 포인트야. 평서대원수라는 단어가 되게 키 포인트야. 홍경래는 쭉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그 시대상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물어본단 말이야. 순조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공노비 해방이에요. 6만 6천여 명이 공노비를 석방해 준 거야. 답이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그럼 이거 던져주면 답은 뭐야 돼? 홍경래 난이 돼야 돼.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게 능력이야, 그죠? 딱 정해져 있어, 이 정도는. 딱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니까 땡큐 하고 맞추시면 돼요. 선생님, 이런 문제 처음 들어봐요. 지금은 가네. 그래, 시험 다가올 때까지 이거 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해소시켜야 돼. 네. 문제 14번 가보겠습니다. 다 가인물의 설명을 옳은 것. 철종이 죽고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되자 고종의 아버지인 뚱뚱뚱 누구가 실권을 장악. 그는 임진왜란한테 불탄 후 방치된 경복궁을 중건. 이때 원납제라는 기붕을 징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백제는 합해도 고액의 화폐를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우리 역사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죠.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흥선대원에 대한 내용을 골라보겠습니다. 대한국 국제를 만들었다. 대한국제 고종이죠. 네. 서원을 대폭 줄인 정책을 펼쳤다. 답이 되겠네요. 600개 중에서 47개만 남겼죠. 나머지 전부 다 제거해버렸죠. 서원을 제거한 이유는 붕당의 출발점 뿌리라 보는 거 하나, 두 번째. 첫 번째, 붕당의 뿌리라 보는 거 하나. 두 번째, 서원은 세금을 안 낸다는 거야.
그럼 애들이 군대를 안 간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엄청 커지는 시기에 예, 폐지시키는 거죠. 전 국민은 호응을 받죠. 양반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우리 역사책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21세기 조금 바뀌었죠. 아, 그때 소원 우리 동네 있는 거 놔둬서 어떻게 문화 상품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47회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요? 충청, 경상, 전라 지역에만 가장 많이 있는 곳은 경상도예요. 충청도하고 전라 지역은 되게 양이 적어요. 서울을 볼라치면 선생님 어떻게 무조건 하삼도로 내려가야 돼요. 피곤해요. 죽겠어요. 한 번씩 가려면 시간도 많이 잡히고 경비도 많이 나오고 되게 피곤해요.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우정천국 개국 축하일, 이건 갑신정변이죠. 네. 1884년에 있던 갑신정변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우정국 천국을 기하로 해서 정변을 일으켜서 보수파들을 제거한 내용들이다. 항준선의 조선 책략을 가져와 널리 유포하였다.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이에요. 네, 우리 역사시험 볼 때 조선 책략은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거죠. 항준선 또는 항준원 이렇게 하죠. 네.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2차 수신사죠. 김홍집이 가져온 책이죠. 결과물은 뭐가 되나요? 조선책을 가지고 난 다음에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이 뭘까요? 네? 영남 만인수는 결과물이 아니라 반발. 만인척사수 홍제학 전부 다 반발. 양반 유생들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이만손 홍제학 영남한과 강원도 유생들이 반발하는 거죠. 반발하는 거 결과물이 뭘까요? 결과가 뭘까요? 조미 요 별표 5개짜리야.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안 돼, 절대로. 원하는 답을 찾아야 돼. 저게 둘할 때 반발하는 것은 상소분이야. 영남 만인소, 많은 척사소. 오케이? 강원도 홍제학의 많은 척사소. 영남 이만선의 영남 만인소. 다 상소분이야, 여기는. 반발하는 거고, 결과물은 조미소 통상제약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미소 통상, 자, 미국가 수교해야 되는데 중간 달이나 주는 사람도 누가 알선해 주는 거야? 그렇지, 청이 알선해 주는 거야. 알선해 준 이유가 뭘까? 자기 속국이잖아, 조선은. 그런데도 조선을 미국에 소개시켜 주잖아. 해주는 이유가 뭘까? 야, 우리 청나라 아직 안 죽었어. 강력한 나라야. 어차피 미국과 수교를 맺을 것 같은데 내가 차라리 알선해주고 낫겠다. 그래 내가 어떻게 이신도 나오는 거고. 네, 자존심이 살려있다는 거죠. 청이 소개시켜준 목적이 여기 있어요. 청이 소개팅 했습니다. 문제 15번 갑니다. 다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탑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학생과 시민의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이후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사이에는 독립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것이 만들어졌다. 이는 구미위원부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앞에를 보면은 3.1 독립운동 선언에 대한 얘기죠. 일명 기미 독립선언에 대한 얘기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가로가 뭐가 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죠. 몇 년인 거 아시죠? 총 19년 거 다 아시죠? 1번 대동단결선을 발표했다. 이건 1917년 상해. 1917년 상해에서 신채호 선생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게 대동단결선언이고요. 국내와 연결을 통해 교통국을 두었다. 교통국하고 연통제를 두죠. 추가 플러스 연통제도 추가해봐. 교통국, 연통제. 교통국과 연통제를 주는 임시정부의 목적은 뭘까요? 군자금 확보. 네. 군자금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간 다리 매개체가 그거예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거 말고도 연통제, 교통국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거 추가해. 독립신문 발행. 추가해 주라고. 교통국, 연통제, 독립신문 발행. 그러니까 서대필이 발행한 독립에서 발행한 독립신문하고 달라요. 독립이라는 단어 두가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 독립신문 발행. 또 있어요. 한일관계 사료집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한일관계 사료집. 한일관계 사료집. 한일관계 사료집. 한일관계 사료집. 됐습니까? 또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 또 있어요. 김규식을 파리 강화해에 파견한다. 김규식을 파리 강화해에 파견합니다. 김규식을 파리 강화해. 이거 임시정부 하는 일들이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몇 가지지? 연통제 교통국, 독립신문 발행, 한일관계 사료집, 그다음에 김규식 파견. 한 4가지거든요. 교통국, 연통국, 나머지 3개 다 꼭 잡으셔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한 일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독립군 양성을 해서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신민회입니다. 누구죠? 대표적 인사? 이혜영 일가들이 모든 돈을 다 탈탈 털어서 약 8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갔나요? 서간도로 갔나요? 북간도로 갔나요? 서간도로 갔습니다. 서간도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다가오네요. 여기가 서간도, 여기가 북간도. 서간도 중에서도 삼원보 지역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서간도 지역에서 삼원. 여기서 처음 설치한 게 뭐다? 경학사다. 암기해버려. 서삼경. 신민회를 처음 이혜영 일가 만든 게 서간도 지역에 서도 삼원보 지역에서 경학사를 설립했다. 합쳐서 암기해 서삼경. 이런 걸 암기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단어. 서삼경. 서간도, 삼원보, 경학사. 경학사는 뭐 하는 거예요?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 낮에는 우리가 군사훈련 하기 좀 어렵잖아요.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주경야독이라는 단어 있죠. 낮에는 밭을 가고 저녁에 공부한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낮에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군사훈련, 사격훈련하면 어떻게 얘들이 되게 주변인들 되게 위협을 받았죠. 총소리 막 나니까 되게 위협 느끼죠. 전쟁 나겠죠. 경학사. 주경야독 하는 단어입니다. 일종의 공부 가르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왜일까요? 아니, 우리가 최소한도의 지식이 있어야 내가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학자들 갖다 막 훈련시키고 막 빡세게 하는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되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에 생기고 배워야만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은 공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막 다 다니잖아요. 요거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무학자야. 요즘 말처럼 ABC를 안 배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씩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학사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서 신흥학교, 신흥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간부학교를 만드는 거,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 순서대로. 생각해봐. 장교를 양성해야 되잖아. 여기 출발점 초등, 중등, 고등학교,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장교 양성입니다. 왜? 무슨 목적이에요? 장교를 양성한다. 일본 애들하고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이미 깨우쳤어요. 뭐야? 무는 무대를 맞대겠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뜻이죠. 근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양성할 수가 없잖아요. 일본의 눈이 다 살아있으니까. 남의 땅에 가가지고 우리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 그래서 이거 이혜영은 단독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 애들은 되게 익숙한 단어가 노블리스, 오블리스잖아요. 있는 자들이 어떻게 많이 번 만큼 베풀어야 돼요, 사회에다가. 오케이? 이게 이제 우리 표현식으로 한다면 사회복지적인 척이라고 볼 수도 있어, 좀. 그죠? 있는 자들이 좀 베푸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적게 낼까, 막 별 수단 걸 다 짜내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가들 뭐라고 그래요? 좀 세금 좀 많이 나게 세법 좀 바꿔주세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스예요. 아니, 1,000만 원밖에 못 냈어요. 나 1억 내고 싶어요. 세법 좀 바꿔주세요. 이런다고, 미국이들은. 돈 많이 버는 아저씨들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뜯은 걸 좀 탈세벌로 별짓을 다 하지. 그죠? 여러분 틀렸어. 탈세 못해.
공모대원 그냥 빼도 박도 못해. 작정하고 있죠? 그 정도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어디 가면 됩니까? 페이지 넘겨야 되겠네요. 16번 가봅니다. 자, 좀 지울까요? 네. 문제 16번. 블렁크 문제, 일명 가로넣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보는 국가직, 지방직, 다른 시험이 있다면 무조건 한 문제는 블렁크 문제가 나올 거야. 사이에 어떤 사건인지 물어보는 거.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 그래서 모의고사도 그런 문제 계속 선생님 출제해서 만들어 낼 거야. 기출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연습시켜 보는 거예요. 볼게요. 평양의 관민이 전월 셔먼을 갖다가 불태웠다. 1866년. 블렁크 있고요. 미군이 강성보를 점령하였다. 신미양요. 그럼 1871년과 1866년 7월 사이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뭐가 있을까? 이거 암기했나요? 그렇지. 이거 하나면 풀리잖아.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아니지. 오페르토가 들어가야 되겠네. 네. 풀어봅시다. 고정의 홍범 필사죠. 1894년 12월 달. 다시 한번. 고정의 홍범 필사죠. 12월 달. 갑오 1차와 2차 사이. 꼭 기억할 것. 홍범 필사죠 뭐라고? 갑오 1차와 2차 사이. 갑오격 1차, 2차 사이. 홍범 필사죠. 왕이 흥선대원 아버지 아이들 신하들 전체를 걸고 어떻게 종묘에 가서 고하는 겁니다. 자, 고정이 자진이 쓸까요? 아니면 등 떠밀어 쓸까요? 누가요? 그렇지. 뒤에 일본이 등 떠밀어서 가는 거예요. 강제적인 거예요. 일본이 운요의 초지진을 포기했더니 1875년. 이래야 돼. 초지진. 오페르트가 남행군의 목을 도발했다. 1868년. 다음 3번. 차별대에 불만을 푼 군인들이 난리겠다. 이모곤란. 문제 17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미술진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일 밑에 한번 봐볼까요? 1927년에 일단 만들었대요. 그 27년에 동그라미 치고인데 나올 거 이거밖에 없어. 27년 거서 우리 역사에서 하나만 가지고 막 1초 2초 안에 풀어내야 돼. 봐봐봐. 우리 단체 신민회와 신간에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됐다고. 신민회는 1907년이야. 아까 이희영 선생이 서간도에서 만든 게 신민회야. 신민회에서 만든 거야. 이혜영, 안창호 이런 인물들, 신민회 웬만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인물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도 신민회 다 들어가 있고. 시험장 갔는데 모르는 아저씨들 막 나와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 아저씨들 막 나와 있어. 근데 아무래도 이름값 하는 아저씨들 같아. 느낌이. 에이 모르겠어. 신민회 넣으면 돼. 그냥 대충 잡아도. 그럼 50% 맞출 수 있어. 신간은 27년부터 31년입니다. 네. 요거 뭐죠? 이 두 개의 결합이에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우리 줄여서 비타민 적으면 돼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 결합입니다. 이건 코민테른의 한국 지부예요. 조선이죠, 그 당시에. 코민테른이란
커뮤니티 인터내셔널. 우리말로 의역하면 국제공산당. 러시아가 공산화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공산 제도를 갖다가 주변 모든 여러 나라에게 전파하고 싶은 거야. 이걸 우리가 털썩 받았어. 그 우리나라 만든 게 이게 신간회야. 오케이? 신간회 31년에 해체됐다고 그랬잖아. 해체됐을 때 총독부가 문 닫으세요 했을까? 코민테른에서 니들 문 닫으라 했을까? 코민테른에서 문 닫으세요. 이걸 태제라고 불러. 태제는 말 우리말로 바꾸면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문 닫으세요 이렇게. 시험 되게 잘 나오는 거 지금 쪽집게 지금 뽑아내는 거야. 그죠? 신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문제 풉니다. 1번 조선 물산 장려를 조직의 물산 장려를 폈다. 이거 조만식. 빈출이에요. 조만식. 23년입니다. 1923년. 조만식이 물산 장려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1920년대가 되면 일본 애들이 관세 폐지를 하려고 하는 조짐을 나타내. 봐,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 인천항에 와. 재물포항에 들어와. 그럼 우리가 뭘 받아? 인천항에서? 관세를 받아야 되고 한글 영역이기 때문에 이용료인 항세를 받아야 돼. 당연한 거야. 우리가 제2의 제3의 나라를 가도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내야 되는 거야. 이해 가셨나요? 자, 보세요. 조선 물산 장려를 펼쳤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는 이유가 관세 철폐 조직이 보이면 뭐가 될까? 자, 1,000원에 들어온 물건이 거기에 관세가 200원이었다면 원가가 800원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만든 물건이 1,500원 팔린다 생각해봐. 근데 800원에 들어오면 관세가 없어지면 단가가 낮아진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1,200원, 1,300원을 일본에 팔 수 있다는 얘기야. 가격 경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우리가 관세를 받는 목적은 뭐야? 자국의 물품, 상품을 보호할 목적인 거예요. 왜? 이렇게 균등하게 나가면 어떻게 우리 상품을 보호할 수 있고 이런 목적을 가진 게 관세와 항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물산 장려 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지. 누구 중심으로? 평양의 조만식을 중심으로. 관세 철폐 조직 일본이 보이자 할 수 있는 게, 우리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만든 우리가 씁시다 뭐 이런 것밖에 없다는 얘기야. 일본에서 수입해서 파는 거 사지 맙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든 강목, 옷감에 원단을 갖다 강목이라는데 우리가 만든 강목을 팝시다. 막 신문에 상품 광고가 막 나오기 시작한다고. 이게 물산 장려는. 전 국민이 참여했겠죠? 뭘 고개를 끄덕거려. 얘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잖아. 왜? 우리나라 조선의 기업주들만 돈을 번다는 거야. 전 국민이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뜻이야. 근데 사회주의자들 경제정책 뭐죠? 공동생산, 공동분배 보자. 공산주의예요. 나눠 먹자는 얘기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산장려 전 국민 참여도 X입니다. 누가 반대? 사회주의자들 반대합니다. 두 번째,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 밀립택 설립을 운동했다. 이건 1922년 이상제, 한명훈 운동이 만들었습니다. 뭘까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요. 왜? 너네들은 그때 당시 중학교야. 요즘에 뭐 중고등학교 정도 수준 된다 보시면 돼. 조선의 학생들은 인문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 중학교까지 듣고 기술교육만 받고 생산에 노동자를 참여하라는 얘기야.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다음 기술만 단순 노동만 가르친다는 얘기지. 그럼 인문학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이야. 역사, 철학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왜? 여기는 생각하는 머리거든. 왜?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선생님 주입식도 하는 것도 필요하면 어떻게 선생님 이상한 얘기 막 하잖아요. 선생님 생각을 막 얘기하잖아요. 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머리를 길러지는 거거든. 이걸 사유하지 말란 얘기야. 일본 애들이. 야, 니는 대학 교육 필요 없어. 우리는 아니라는 얘기. 우리는 대학 교육 필요하다는 얘기죠. 대학 교육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설립할 때 종합대 기준을 각 대학에 철학과가 있는지를 봐요. 철학과가 없으면 그 대학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실은 철학과는 속된 말로 돈 안 되는 전공이거든요. 우리도 돈 안 되는 전공이거든요. 예. 선생님 앞전에 한 2주 됐나? 3주 됐나? 되게 오랜만에 대학교 다녔던 친구와 연락이 돼서 막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죠. 옛날 다 가정집 전화번호 그건 다 바뀌었잖아요. 요즘 안 쓰잖아요. 어떻게 연결해서 겨우 연결돼서 만났더니 되게 반가운 일. 철학이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수의과를 나와가지고 수의사고 앉아있으니 이거 아니야 이거. 돈 잘 벌면서 별소리 타요. 돈 잘 버는 거하고 별개 문제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 중에 이론은 됐어요. 밥벌이 겨우 하고 있는데 이론은 됐습니다. 수의사보다 돈 더 못 버는데 밥벌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다음에요. 분화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31년도 동아일보 중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암기도 하셔야 돼요. 31년에 동아일보 분화로운동. 민중소구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와서 기술교육을 받았다고. 그럼 기술자가 된 거지. 그러면 본인 하나만 알 거야. 니네 고향으로 가서 여러 사람들이 전파해달라는 이게 분화로도 운동이에요. 강조학생 운동의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된 답 4번입니다. 이건 빈출이에요.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빈출이에요. 그 예전에 되게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답 자체가요. 18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일본 정부는 그 대표적 한국 항제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는 통감의 밑으로 키워대요. 더 이상 읽어보지도 않아야 돼요. 18번이죠. 울산늑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1905년. 울산늑약이 1905년 말에 절과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이렇게. 요거 시대를 구분해야 돼. 울산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 나타난 현상은 통감부가 설치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예교권이 박탈되죠. 그러니까 이거 물어본다? 봐봐, 이렇게 봐봐. 다음 통감부가 설치되었던 해에 대한 사실을 그건 여러분들 1905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통감부는 남산에 설치됩니다. 남산에 통감부가 설치되면 1906년 초봄이 되겠죠. 그럼 1906년을 선택지으로 골라내야 돼요. 오케이. 문제 갑니다. 옳은 거니까. 조선총 등을 설치했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건 총 10년이죠. 그죠? 한일 병합은 1910년. 통감부 대신 이제 통독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총독부는 어디에 만들어지는? 저기 남산인데 여기는 경복궁 입구에 만들어지는 거죠. 네, 강화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김영삼 대통령이 경복궁 있는 입구에 있는 총독부를 허려내고 거기다 강화문을 복원시켜놨어요. 강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아시죠? 창덕궁 정문 도나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입구가 달라요. 문이 다 달라요. 네. 두 번째,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제 강요를 체결되었다. 이건 1907년 얘기니까 전혀 안 맞는 얘기지. 반공룡 시행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반공룡 합의 1880년대, 83년에 대한 얘기, 시대가 안 맞고. 4번, 일본의 중재 없이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답은 4번, 뭐죠? 다르게 표현은 예교권 박탈입니다. 네, 우리 예교권 박탈이 됐습니다. 페이지 넘겨볼게요. 19번 가봅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외무장관이 한국 문제를 논의했다. 일명 뭐야? 모스크바 삼상회의라 불러요. 우리나라의 주권이 세계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에서 결정됐다. 외무장관이 밑줄 그어야 돼. 가끔 옛날 기출문제 세계 나라의 수상 또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결정했다. 이거 틀린 질문이야. 되게 안타까운 게 뭐야?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수상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무부 장관이 결정됐다는 우리의 주권인. 그죠? 이 결과가 뭐가 나타났어요? 미소 공동위원회를 하라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라고 얘기했어요. 남과 북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에 45년 12월이 만든 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죠. 그죠? 그 이듬해에 만든 게 뭐예요? 미소 1차 공동회의 결과 말 잘못했어요.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양국에 남과 북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찬성, 반대 모든 사람 전부 다 회의장에 입장시키자고 하는 주장이고 북쪽 애들은 아니었어요. 찬성,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사람이라서만 입장하자는 거예요. 이게 의견 총소리라서 결과적으로 결렬되고 말았어요. 해가 바뀐 1946년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47년도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친 회의가 다 결렬됐어요. 그 장소가 어딘가요? 그 장소. 덕수궁. 네, 덕수궁입니다. 궁궐할 때 잘 나올 겁니다. 덕수궁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있었다. 6.25 전쟁 다 불탔는데 덕수궁이 살아남은 이유. 응? 공격을 안 했어? 안 한 이유는 뭘까? 6.25 전쟁 때. 북한 애들이 본부로 썼어. 거기다가. 자기 본부를 자기들이 폭탄 떨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 잘 살아남은 거야.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닌 적군의 본부를 사용했다는 거, 우리가 뺏겼다는 뜻이잖아요. 서울을 뺏겼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뺏긴 게 좋지는 않지만 또 그게 우리 문화에서 고스란히 살아남은 것 참만 다행이라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옳은 거 보겠습니다. 미소 양측 간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1차, 2차 전부 다 결렬됩니다. 아셨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가볼게요. 가시계 사실로 오르세요. 야, 이거 진짜 또 브론크 문제 또 나왔다 이거. 그죠? 뭐 이 문제에 익숙하신 분은 좋을 거고, 나 저거 나면 되게 어려운데 양분 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죠? 이쪽 사람 좋아할지 이쪽 사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약간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찌든 그건 여러분 선택의 권한이 아니에요. 무조건 풀어야 돼요. 4.19 혁명. 누가 부정선거했나 봐. 누가? 이승만이 부정선거했나 봐. 3.15 부정선거예요. 학생들 들고 일어났어요. 그죠? 대구, 마산, 부산, 서울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블렁크 있고요. 유신헌법. 1972년 유신헌법. 또는 10월 유신이라고 돼요. 10월 달에 했다 해서 10월 유신이라고 돼요. 줄여가지고. 공포네요. 네. 공포된 건 12월입니다. 네. 블렁크 가보겠습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 한참 전이죠. 이승만 전 48년이죠. 네, 1948년 이승만 정부. 7차 남북 공동성명 여기네요. 7차 남북 공동성명. 그 해설지 약간 오타와에서 수정할래요? 해설지 2번에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X 잘못 적었어요, 선생님. 착각했어요. 이우락. 네. 아까 방금 전에 보고 하긴 뭐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오타를 쳐요. 분명히 머릿속에는 이우락인데 그래도 왜 김재규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전까지는 뭐죠? 체제 경쟁이었어요. 60년대 취임 초까지는 뭐였다고요? 민주 자본주의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지 공산주의가 발전하는지를 체제 경쟁이었다고 서로. 근데 1969년에 큰일이 하나 발생되죠. 미국 대통령 닉슨이 독트린을 발표하죠. 닉슨 독트린. 독트린이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정치적 발언을 한 걸 얘기해요. 네. 닉슨 독트린이라 불러요. 닉슨 독트린 결과가 뭐죠? 미소가 꽁꽁 얼어있는 걸 냉전이라 불러요. 영어로 치면 콜드 워라 불러요.
풀어졌어요. 냉전이 해체됐어요. 우리 더 이상 무기, 군비 경쟁하지 말고 핵 개발 그만하고 막 이런 거 수립됐어요.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이 제3의 나라들에서 간섭하지 말자는 거예요. 개입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미국만 쳐다보고 있어. 먹을 것, 무기 다 미국만 쳐다보고 있어. 근데 미국이 갑자기 독점을 이거 손 떼겠다는 거야. 그 우리 문제 뭐야? 국방 문제, 먹는 문제, 모든 게 다 비상에 걸렸지.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딱 변심하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봐. 오늘 저녁에 갔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물건 모두 우리 수입을 하지 않겠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어떻게 초긴장 상태, 초비상 상태가 걸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삼성 반도체 수입하지 않고 현대자동차 수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왜?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게 미국 독트린이에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살 수 있는 방법을 볼까? 체제 경쟁에서 어떻게? 누구 만나봐야 되겠다. 북한의 짱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난 내놓고 만들려면 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사람을 평양에 보내서 만나서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손잡자. 이게 일명 7.4남북 공동선언이요. 72년에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 너무 시험에 잘 나와. 세 가지 원칙이 있어. 자평민이야. 자는 뭘까요? 자주, 평화, 민족과의 민족 재단계겠죠. 민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릴 수 있어요. 잘 잡으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번 지금 91년 노태우입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하자. 예전에 서로 가입 못하니까 서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4번 5.18 민주화운동 1980년 전두환이 신군부가 정권을 잡자 민주화운동을 강주에서 일어났습니다. 5.18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5.18 민주화운동을 군이 공수부대가 강주를 진입해서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이 5.18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 처음 출발점은 그 시절 그 지역의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쪽에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그다음에 시민들이 합세하는 운동을 또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